네, AWS 이노베이트 온라인 컨퍼런스 AI ML 에디션에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AWS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최원근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주제, 아마존 퍼즐라이즈를 통한 개인화 추천 기능 실전 구현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세션의 아젠다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개인화와 추천에 대해서 개론적인 내용을 얘기하면서 이게 왜 중요한지, 그렇지만 왜 어려운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메인 주제죠. 네, 아마존 퍼즐라이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후에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죠. 퍼즐라이즈의 준비된 데모를 보면서 실제로 퍼즐라이즈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어떤 순서대로 동작을 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세션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퍼즐라이즈의 최근 업데이트들에 대해서 작년을 기준으로 하여서 최근의 업데이트 내용까지 쭉 알아보는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첫 번째 순서입니다. 개인화 그리고 추천에 대한 개론적인 내용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두 개의 사이트는 아마도 여러분 모두가 다 한 번 정도씩은 들어보셨거나 실제로 들어가 보셨던 사이트들일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첫 번째 왼쪽 상단에 있는 사이트는 넷플릭스입니다. 장시간의 비행을 비롯해서 수많은 집돌이 혹은 집순이 분들의 주말을 책임지고 있을 겁니다. 맨 윗부분에 보시면 취향 저격 베스트 컨텐츠 항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말 그대로 추천 서비스죠. 네, 그리고 그 밑에 TV 프로그램 상상 풍부, 점입가형 스릴러 이런 것들은 제가 기존에 본 기록이 있는 영상물들의 장르 내지는 특징을 바탕으로 해서 이와 유사한 요소가 있는 영상이나 TV 시리즈들을 제게 함께 보여주고 또 추천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이트, 우측 하단에 있는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 AWS의 고객님이기도 하고 아마존 퍼즐라이즈가 등장하는 것에도 상당한 공헌을 해준 아마존닷컴입니다. 아마존닷컴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개인화 및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고 보시다시피 로그인한 화면에 추천 중인 카테고리가 바로 보입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디테일한 추천 항목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외에도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화 및 추천이 이미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개인화 및 추천 기술은 왜 이렇게 많이 쓰일까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만큼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숫자로 보게 되면 대표적인 사례로 아마존닷컴의 경우에는 전체 페이지 뷰의 30%는 추천을 통해 발생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또한 가트너 리포트를 살펴보면 개인화 기술을 잘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적용한 디지털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2020년까지 최대 15% 정도의 이윤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간단한 기사 검색을 통해서도 개인화 및 추천 기술을 활용했던 기업이나 사이트 및 서비스들의 매출 향상이라든가 긍정적인 효과 같은 것들을 매우 쉽게 확인을 가능합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2017년도에 롯데마트몰 사례를 비롯하여 최근에는 마리오 아울렛 사례를 보아도 그 긍정적인 효과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례들이 결국 이제는 개인화 및 추천 기술을 활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여기에서의 사례는 해당 기사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두 사이트가 모두 저희 AWS의 고객이면서 퍼즐라이즈로 인해서 이런 효과를 거두었다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점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개인화 및 추천이라는 주제가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하며 많이 쓰인다는 건 알아봤는데요. 이게 왜 어려운지, 아니 정확히는 그동안은 왜 이렇게 골머리를 썩였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입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 쉬웠고 별것 아닌 주제였다면 오늘 제 세션에는 파리만 날렸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개인화 추천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기존에 사용되었던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의 일을 위해서 개인화 및 추천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이미 써왔는데요. 예를 들면 사용자 제품의 연관 관계를 파악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클릭을 했다, 방문을 했다, 구매를 했다 이런 정보들 말이죠.
대표적인 게 컬래버레이션 필터링 같은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또는 두 번째 항목인데 제품 간의 유사성을 파악하거나 의존 관계를 파악해서 알고리즘을 선택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모델을 만들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술적인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가령 사용자의 실시간 행동 이력 반영 혹은 인터액션에 대한 반영을 개인별로 할 수 없었다는 그런 점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 사용자의 실시간 인터액션 이력을 왜 반영해야 하는지 단순하지만 중요한 예시를 들어서 조금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가령 고객이 한 분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고객이 처음에는 사이트에서 다양한 시계를 찾아보다가 갑자기 이번 주에 지인의 결혼식에 가야 되겠다라는 결혼식 약속이 있었다라는 게 생각이 나서 여기에 이제 신고 갈 구두를 사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제 구두를 보기 시작하겠죠. 만약에 여기서 이 고객의 실시간 인터액션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기존의 시계를 계속 보고 있었으니까 이 시스템은 일단 또 다른 시계를 추천을 해주겠죠. 하지만 고객의 입장에서는 난 이제 구두에 관심이 있고 구두 쪽으로 좀 시선을 보고 있는데 근데 추천을 받고 싶은데 자꾸 시계만 보여주죠. 그러면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이제 추천해주는 아이템들을 무시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건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가 아니겠죠. 자, 이제 개인화 추천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바로 이전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렸듯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인터랙션 데이터를 반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실제로 고객들에게 가장 필요한 개인에게 맞는 아이템보다는 인기 있는 아이템이나 같은 카테고리에 속한 관련 아이템들만을 보여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이를 무시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상당히 의미 있고 중요한 내용인데 딥러닝을 포함해 모든 머신러닝의 세계에서는 데이터의 양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질도 중요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데이터 양이 적으면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다량의 질 좋은 데이터는 아이러니하게도 완벽하게 준비되는 것 역시 매우 힘들며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보기가 정말로 드뭅니다. 특히 신규 사용자나 아이템에 대해서는 당연히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런 케이스를 콜드 스타트라고 부릅니다. 이런 경우에도 하지만 기본적인 추천 모델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 추천 플랫폼을 구성하는 것 자체도 매우 어렵죠. 하드웨어 구매 및 소프트웨어 설치, 구성을 비롯해서 잘 아시다시피 전문 인력을 구하고 또 모델을 만들고 그것을 튜닝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시간과 난이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실제로 머신러닝에 대한 기본 지식 없이는 이런 프로젝트를 리딩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또한 기존 시스템의 특성상 유연하고 높은 확장성을 가지도록 설계되기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추천 시스템은 그 특성상 수많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으로 빠르게 응답을 줘야 할 필요성이 있었지요. 여기까지 기존의 개인화 및 추천 시스템을 만들기가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존닷컴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이러한 이슈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딥러닝 기반의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보유하고 있는 수많은 사용자 인터랙션 데이터들을 학습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높은 경확도의 모델을 얻게 되었고요. 수많은 튜닝과 시행착오가 있었고 그 끝에 나온 해당 모델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아마존닷컴의 모바일 앱을 비롯하여 자회사인 트위치, 여기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트위치가 아마존에 인수된 지가 조금 됐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존닷컴의 스포츠 코너 이런 것들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화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존 퍼스널라이즈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마존의 기술력과 경험을 기반으로 한 고품질 추천 서비스인 퍼스널라이즈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실시간으로 추천 내역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머신러닝에 대한 지식 없이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서비스입니다. 흔히 알고 계시는 SaaS 형태의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기존의 개인화 및 추천 플랫폼이나 시스템 개발이 어려웠던 주된 이유들을 퍼스널라이즈에서는 해결해주고 있으며 따라서 고객 구매 의도 변화에도 이벤트 녹화 및 스트리밍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AutoML 기능 및 HPO를 통해 자동화된 머신러닝을 체험해 보실 수가 있고요. 딥러닝 기반의 알고리즘들을 포함한 다양한 알고리즘 제공은 물론 기존에 사용하고 계셨던 알고리즘을 세이지메이커를 통해 가져와서 커스터마이즈하는 것 또한 역시 가능합니다. 퍼스널라이즈 서비스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실시간으로 사용자가 페이지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살펴보고 있는 정보들을 계속적으로 퍼스널라이즈에 전송하고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페이지를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그 고객분이 사신 제품과 호환이 되는 제품들을 보여준다거나 혹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다른 제품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형태로 페이지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보여주는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품을 검색하고자 할 때 단순히 통계 위주의 결과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개인화된 특성을 반영한 정보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캠페인이나 이벤트를 위해서도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퍼스널라이즈의 전체 워크플로우, 그러니까 어떻게 동작하는지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즉 트레이닝 데이터의 준비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데이터셋 그룹과 데이터셋의 임포트 잡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 다음이 이제 모델을 트레이닝하는 단계가 됩니다. 레시피를 이용해서 머신러닝 모델인 솔루션을 생성합니다. 여기서 레시피라는 것은 머신러닝의 알고리즘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과로 생성된 솔루션을 평가하는데 각종 지표들, 그러니까 영어로는 매트릭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후 필요에 따라서 업데이트를 해주게 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실제 저 모델을 서비스 환경에 디플로이하고 실제로 추천을 실행하는 단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추천 서비스는 그 특성상 사용자의 행동, 그러니까 실시간 인터액션을 기반으로 하여서 지속적인 모델의 재학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결과로 모델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하고 이것이 다음 추천에 활용되어야만 좋은 결과, 의미 있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계가 마지막 줄에 나온 것처럼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솔루션 역시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워크플로우를 콘솔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두 개의 박스를 보시면 데이터를 입력하는 태스크, 즉 데이터의 준비 단계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박스가 모델을 트레이닝하는 단계이고 마지막 박스가 디플로이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력 단계에서 업로드 데이터 셋은 파일 데이터를 입력하는 용도입니다. 이벤트 SDK는 스트림 데이터를 입력하는 용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에 솔루션을 만들고 캠페인을 만듭니다. 전체 과정이 진행되는 상태에 따라서 아래에 있는 버튼이 활성화되기도 하고 비활성화되기도 하고 바뀌기도 합니다. 이 화면은 데모를 보여드리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 가능하고요. 그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워크플로우의 첫 단계부터 차례차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준비 파트인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성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사실상 가장 중요합니다. 데이터만 확보가 되어 있고 전처리가 적절히 되어 있다고 하면 나머지는 사실 매우 쉽습니다. 입력 데이터셋은 우선 S3에 저장되어 있어야 하며 CSV 포맷을 지원합니다. 참고로 첫 번째 라인은 컬럼 헤더 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이 정보와 스키마 정보는 일치해야 합니다. 데이터셋은 먼저 유저 데이터셋이라는 것이 있고 아이템 데이터셋이라는 것이 있는데 각각 사용자 그리고 아이템의 메타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핵심이 되는 데이터셋이죠. 인터액션 데이터셋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용자와 아이템 간의 인터액션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기존에 말씀드린 대로 실시간 유저 액션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지속적인 모델 업데이트 및 배포가 필요하며 퍼스널라이즈는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벤트 레코딩을 통해서 이를 구현할 수가 있으며 플랫폼에 따라 다양한 SDK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서버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저희 측의 서버리스 서비스인 키네시스 스트림이나 람다 활용 역시 가능합니다.
이제 데이터의 준비가 모두 끝났다고 하면 모델 트레이닝을 거쳐서 솔루션, 즉 우리가 최종적으로 배포하고자 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실 이 단계는 아마존 퍼스널라이즈를 이용한다고 하면 기존 방식과는 다르게 클릭 몇 번 혹은 코드 몇 줄만으로 간단하게 수행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솔루션 트레이닝을 위해서는 레시피, 즉 알고리즘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선택이 어려운 경우에는 알고리즘 사용 자동 선택이라고 하는 즉 AutoML 기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더 나은 성능의 모델을 위해서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 즉 HPO 기능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빌트인 알고리즘의 개수는 총 6가지이며 원하시는 경우 사용자 정의 레시피, 즉 알고리즘을 가지고 오셔서 사용하시는 것도 역시 가능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빌트인 레시피 6가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비교표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는 사용 용도나 데이터의 특성 등에 따라서 최적화된 알고리즘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세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차후에 발표 자료에서 이 표를 참고하시거나 좀 더 자세한 알고리즘의 디테일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펜딕스를 통해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첨부해 두었으니 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빌트인 알고리즘의 디테일한 설명에 대해서는 넘어갔지만 과연 성능이 얼마나 좋을지는 알아보고 가야겠죠. 빌트인 레시피 HRNN과 다른 몇 개의 알고리즘과의 성능 비교 자료입니다. 참고로 RMS의 수치이기 때문에 이 수치가 낮을수록 성능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RMSE는 Root Mean Square Error의 약자입니다. 결과 도표를 보시면 이렇게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무비렌즈 데이터셋으로 테스트한 결과이고요. 또 하나는 레플릭스 자체 테스트 결과입니다. 출처는 우측 하단에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각 상황이나 데이터셋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서 이 결과는 항상 일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또한 HRNN이 모든 상황에서 다 좋으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꼭 유의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 보셨던 것과 같이 모델 성능이 어떤지 평가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디테일한 평가를 위하여 다양한 지표들, 즉 매트릭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우측 표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은 다양한 매트릭들을 직접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솔루션이 완성되었다고 하면 이를 배포해서 추천 서비스에 활용을 해야겠죠. 솔루션을 배포하면 캠페인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이 캠페인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이 업데이트 방식에는 자동과 수동이 있습니다. 수동의 경우에는 API 콜을 통해 수동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캠페인 생성까지 끝났다고 하면 이제 추천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해서 추천 결과를 활용할 차례입니다. 이때 get recommendation이라고 하는 API 콜을 활용합니다. 특정 사용자에 맞춰서 순위를 다시 지정해서 추천 항목 리스트를 얻기 위해서는 아까 get recommendation API가 아니라 get personalized ranking이라고 하는 API 콜을 활용하게 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특정 유형의 레시피를 사용하여 솔루션을 생성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퍼즐라이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어디서 얼마나 잘 쓰고 있는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현재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링크를 통해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로고에 해당하는 회사들 외에도 국내외 다양한 사례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2가지 정도의 국내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롯데마트의 사례입니다. 롯데마트는 아마존 퍼즐라이즈를 도입해서 자체 모바일 앱인 M쿠폰을 통해서 매장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고차원의 맞춤형 상품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정교하고 적중도가 높은 고객 제한을 위해 아마존 퍼즐라이즈를 도입하였습니다. 작년 7월부터 2개월 동안 10만 명 이상의 고객 대상으로 1:1 상품 추천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 기존보다 2배 이상 높은 반응들을 이끌어냈습니다.
제가 작년 7월이라고 하였는데요. 재작년 7월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식 출시를 통해서 10만 명을 대상으로 상품 추천 서비스가 추천하는 상품을 파격가에 구매할 수 있게끔 모바일 쿠폰을 M쿠폰 앱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에이블리의 사례입니다. 에이블리는 개인 셀러들을 한 곳에 모은 플랫폼으로 누적 앱 다운수 700만, 누적 마켓수 5,000개를 돌파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패션 뷰티 쇼핑 앱입니다. 에이블리는 아마존 퍼스널라이즈를 기반으로 고객의 쇼핑 패턴을 부합하는 개인형 맞춤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들이 모바일에서 원하는 상품을 쉽고 빠르게 구매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존보다 3배 이상 높은 고객 반응들을 이끌어냈으며 고객들에게 기존 대비 50배 이상의 다양한 상품들을 적재적소에 노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례에 대한 예시였고요. 이제 데모를 보겠습니다. 데모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라이브 데모로 보여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영상으로 또 사전에 녹화를 해서 준비를 했으며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아마존 퍼스널라이즈의 콘솔 화면입니다. 처음 들어가면 Get Started를 통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들어가서 이제 업로드해야 되는 데이터셋의 스키마를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먼저 스키마 이름을 주고 밑에 스키마 정의를 JSON 형식으로 입력을 합니다. 여기서는 사용자와 아이템의 인터랙션 데이터를 먼저 입력을 할 겁니다. 참고로 여기서 활용되는 데이터는 무비렌즈라는 데이터셋으로 영화에 대한 평점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천 시스템들에서 예제로 많이 활용되는 공개된 데이터셋이고요. 지금 S3에 있는 데이터 경로를 주고 임포트 작업을 생성을 방금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인터랙션 데이터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액티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솔루션을 그러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의 데이터셋만 가지고 데이터를 만드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솔루션에서 솔루션 이름을 선택을 하고 이제 그 아래 보시면은 레시피를 선택을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저 부분이 이제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서는 수동으로 직접 HRNN 알고리즘을 선택을 했는데 AutoM을 선택을 하게 되면 6가지 빌트인 알고리즘들을 패러럴하게 실행을 하고서 그 중에 가장 성능이 높은 것을 자동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트레이닝을 작업을 실행을 시켰고요.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완료된 결과에 대해서 매트릭을 확인을 하고 성능을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트레이닝이 끝났으니 디플로이를 하게 되겠죠. 서비스 환경이 호스팅되는 환경으로 보내지게 되고요. 지금 솔루션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그 디플로이 환경을 캠페인이라고 부르고요. 캠페인 ARN이 최종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엔드포인트가 됩니다. 네, 지금 저 엔드포인트에 해당하는 캠페인 ARN을 카피를 해서 CLI 환경에 들어온 후에 여기서 AWS CLI를 통해서 Get Recommendation이라는 API 호출을 지금 방금 하고 있습니다. 했죠? 네, 호출을 하니까 특정 사용자에 대해서 이 사용자가 선호할 것으로 예상하는 영화 아이템들이 추천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Get Recommendation API 호출을 할 때 보면 캠페인 ARN을 파라미터로 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맨 오른쪽 끝에 유저 아이디를 줬습니다. Get Recommendation API 호출 시에 입력해야 되는 파라미터 항목은 레시피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ARNN, HRNN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아이디를 주면 그걸 가지고 과거 이력을 기반으로 영화를 추천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제 데모를 보셨고요. 퍼즐라이즈에 대해서 작년부터 최근까지 업데이트된 내용들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서 이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19일에 배치 추천 기능이 출시되었습니다. 이 기능은 많은 수의 사용자들에 대한 추천을 한 번에 계산 및 저장을 하고 배치 기반 워크플로우, 예를 들어서 이메일 또는 알림 전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될 때 사용하면 효율적인 기능입니다. 실시간 추천 엔드포인트를 사용해도 되지만 배치 처리가 훨씬 더 편리하고 경제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콘솔 화면에서 배치 주문 작업을 생성하는 방법이 있고요. 혹은 API 콜을 통해서 호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화면 하단 링크를 참조하시면 좀 더 상세한 설명과 함께 간단한 예제를 따라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19년 12월 20일에 컨텍스트 추천 기능이 발표되었습니다.
컨텍스트에서 인스턴스 디바이스 유형, 위치, 시각 등에 맞게 추천을 생성해서 추천의 관련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컨텍스트 정보는 이러한 사용자들의 과거 상호작용을 알지 못해도 새로운 사용자나 식별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맞춤화 기능에도 유용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컨텍스트 정보, 예를 들어서 디바이스 유형 같은 것들이 있겠죠. 네, 이 정보를 맞춤화를 위한 유저 아이템 인터랙션 데이터나 혹은 이벤트 데이터의 일부로 제공을 한 후에 HRN의 메타데이터 또는 맞춤화 등급 레시피를 사용하는 컨텍스트 인식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그러면 추론 시점에 사용자에 대한 실시간 컨텍스트를 제공해서 컨텍스트 인식 추천을 쿼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서울 리전 출시가 얼마 전인 2020년 1월 22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최신 소식이죠. 이제 콘솔 화면은 물론이고 API 호출 및 CLI 등을 통해서 퍼스널라이즈를 서울 리전에서 더 빠르게 그리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존 퍼스널라이즈에 대한 소개는 우선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참고하실 만한 링크와 자료들을 보여드리면서 세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실 만한 링크와 자료들입니다. 핸즈온랩부터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한 무비렌즈 데이터셋을 이용한 라이브 데모 사이트, 퍼스널라이즈 샘플 코드에 대해서 AWS 샘플스라는 GitHub 공식 링크, 그리고 작년 AWS 서울 서밋에서 발표된 좀 더 상세한 영상들까지 모두 링크로 정리하여 두었습니다. 이 정도 자료들만 체크해 보셔도 아마존 퍼스널라이즈의 전문가가 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실 겁니다.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저희 쪽으로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마존의 머신러닝 커리큘럼을 무료로 학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로 누구에게나 프레젠테이션, 핸즈온 등이 함께 들어있는 형태의 라이브 클래스로 지금 당장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ML 트레이닝 앤 서티피케이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 aws.training/machinelearning을 참고해서 좀 더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까지 집중해 주셔서 더 감사드립니다. 더 나은 세미나를 위해서 꼭 설문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다음 슬라이드인 어펜딕스, 그러니까 참고 자료 코너에는 제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추가 자료들을 좀 더 넣어두었습니다. 이후에 PDF 발표 자료를 배포받으신 후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기에서 도움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드립니다.